딸을 찾은 게 아니라 간을 찾은 거라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힌 것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느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를 그냥 부품 취급하는 거야? 라는 말이 속에서 자꾸만 떠올라서 병원 복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해맑고 긍정적인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지은호의 일상은 친모 고성이와 재회한 이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적 같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었더라고요. 부산에서 사라졌던 아이, 청주의 보육원에서 입양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고성이가 기억하는 그날의 풍경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지은호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낳아준 친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떨렸습니다. 고성이 역시 어떻게 내 딸을 눈앞에 두고도 몇 번이나 만나면서 못 알아봤을까라고 울먹였고, 널 잃어버렸던 날 입었던 옷을 지금도 버리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회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비틀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검사만 받아줄래?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다라며 고성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왜 이제서야요? 라고 물었었는데요. 고성이는 엄마도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하면서도 대화의 끝은 늘 내 동생 우진이를 살릴 수 있는 건 결국 너뿐일지 모른다는 말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우진. 지은호와 동갑이지만 병원 침대 위에서 간 이식을 기다리며 긴 시간을 버티고 있는 청년. 고성이는 우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릴 때 널 잃어버렸을 때도 그랬다.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또 한 번 아이를 잃을 수는 없다라며 두 번의 상실은 견딜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 속에는 분명 진심 어린 모성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느 순간부터는 지은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압박도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간 크기와 혈관 구조가 우진과 놀랄 만큼 잘 맞는다는 의사의 설명은 고성이에게는 희망이었고 지은호에게는 공포에 가까운 충격이었는데요. 형제라도 이렇게 딱 맞기 쉽지 않다는 의료진의 말에 고성이는 눈물을 쏟으며 손을 모았고 지은호는 차가운 의자 끝에 겨우 앉아서 손톱만 괜히 뜯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우진 씨 상태가 오래 기다릴 만큼 넉넉하진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 앞에서 이지혁이 지은호를 발견한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AP 인수권으로 회사를 드나들다 병원에서 이사장 재단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흰 봉투를 들고 서성이는 지은호의 뒷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던 거죠. 은호야.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는데요. 지은호는 화들짝 돌아보다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선배가 여기 웬일이야 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는 전혀 닿지 못하고 있는 걸 지혁은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너 어제도 카페 비우고 오늘도 연락 잘 안 되고 괜찮은 거 맞지? 그냥 건강검진 좀 뭐. 지은호는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려 했지만 결국 병원 출입증에 적힌 간이식센터 글자를 지혁이 봐버리는 바람에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지혁은 더 이상 장난스럽게 웃지 않았고 무슨 일인데 나한텐 말해도 되잖아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잠시 침묵 끝에 지은호는 친모와의 재회부터 우진의 간이식 그리고 자신의 검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간중간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는데요. 지혁은 이야기를 다 듣고도 바로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너 친모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뭐?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너 스스로 체크는 해봤냐고. 인테리어 클라이언트로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생모고 마침 그 집 아들이 간이식이 필요해. 그리고 내 간이 딱 맞는다. 너무 퍼즐이 깔끔하게 맞는 거 아니야? 지나치게 논리적인 질문이었지만 지은호에겐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선배 지금 우리 엄마가 일부러 날 찾았다는 거야? 나를 간으로 쓰려고? 은호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충분히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 나도 사람인데 나 그냥 부품 취급하는 거야? 선배까지?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은 당황해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은호를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은호야 나는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야. 그냥 너무 이상해서 그렇잖아. 진짜 우연이라면 좋지. 근데 만약이란 게 있잖아라고 말하는 지혁의 눈에도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지은호는 이 얘긴 더 하고 싶지 않아라고 잘라 말하고 병원을 떠났지만 그날 밤 지혁이 던진 말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입장에서도 상황은 벼랑 끝이었습니다. 한우진의 간 수치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대기 순번만 믿고 기다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한 번 정해졌던 공여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면서 수술이 무산됐다는 거짓 소식은 고성희의 조급함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연기에 영양분이 되었고, 고성희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호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우연은 절반만 진실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맡길 사람을 찾을 때 고성희는 일부러 보육원 후원 행사에서 연결된 셀프 인테리어 플랫폼을 통해 의뢰를 넣었고, 그 과정에서 청주 보육원 출신 디자이너라는 문구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산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고성희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그리고 우진이를 위해서야. 고성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린 딸과 아픈 아들을 한 번에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정도의 계산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은호가 당연히 희생할 거라는 전제도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박성재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이 지역의 절친이자 박진석 대표의 아들이었는데요. 집에서 우연히 계모 고성희와 전화통화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이제 거의 찾은 거나 마찬가지야. 검사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말과 그 아이만 동의해 주면 우진이는 살 수 있다는 문장을 듣게 됐습니다. 성재는 평소에 고성희의 야망과 계산적인 면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로 이 대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어떤 아이요? 성재가 거실에서 불쑥 물었을 때 고성희는 잠시 얼음처럼 굳었다가 곧 환하게 웃으면서 사업 얘기야. 너 알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더 이상 그 대답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 뒤 고성희는 급하게 외출했고 집에는 박영란과 이지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대학원 과제를 하다가도 자꾸만 엄마의 동선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최근 들어 엄마가 양평가 병원을 자주 가는 걸 알게 되면서 어렴풋이 불안함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봐, 엄마 또 양평 쪽이네. 박영란가 휴대폰 위치 공유 화면을 보며 중얼거리자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이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요즘 계속 그쪽으로 가시네. 회의라도 자주 있으신가 보지.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글쎄, 엄마가 하는 일이 원래 이렇게까지 바쁘진 않았는데 그냥 느낌이 이상해. 예전에 엄마가 말하던 거 있잖아. 사람은 자기가 감당 못할 비밀을 만들면 표정이 무너진다고. 요즘 그 표정을 엄마 얼굴에서 자꾸 보이거든. 이지환은 말없이 박영란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영란야, 혹시 진짜로 궁금하면 한 번쯤은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위험한 일 아니면 그냥 궁금증은 풀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박영란은 잠시 웃었습니다. 역시 오빠는 나 편 들어주는 말 잘한다니까. 근데 아직은 그냥 지켜볼래. 엄마 비밀을 내가 먼저 들춰내고 싶진 않아. 그 말 속에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딸의 복잡한 마음과 이지환에게 느끼는 은근한 신뢰와 미묘한 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그런 박영란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언제든 말해달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 말에 박영란은 응, 고마워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작은 대화는 앞으로 이 집안의 비밀이 드러날 때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또 하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따로 지은호를 만나려 했지만 연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도 자주 보이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짧게만 받다가 바로 끊기기 일쑤였는데요. 누나, 요즘 카페 매니저 언니 얼굴 잘 못 봤다며 카페 단골 손님이 투덜거리는 걸 듣고 나서야 성재는 이 일이 심상치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사이 이 지역의 AP 인수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빠지면서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말했지만 지역은 끝까지 회장을 찾아가 설득했고 결국 회장은 자신의 회사를 이 지역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는데요. 회장은 자네가 회사 잘 키운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결국 사람을 믿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새 로고가 찍힌 서류까지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이상철은 아들의 등을 세게 내리치며 웃었습니다. 야, 이지혁. 내가 해냈구나. 아버지보다 훨씬 대단하다라며 눈가를 훔쳤고 김다정 역시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이제 진짜 부자 남자네? 나도 얼른 부자 남자 만나야 되는데라며 계산적인 농담을 던졌고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그저 손주들이 모여있는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의 마음은 온전히 기쁨에만 머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 한구석에는 병원 앞에서 눈빛이 흔들리던 지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수빈이 오빠 또 일 생각하지? 설마 카페 언니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짓궂게 묻자 괜히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웅래는 저놈이 요즘 사랑병이야. 사랑병이라고 중얼거렸고 김다정은 못 들은 척 웃어 넘겼습니다. 한편 정순이 역시 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손이 예전보다 더 자주 멈춰 있었고 집에 들어온 지은호의 표정은 아무리 웃어 보이려 해도 예전만큼 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그런 누나를 보면서도 누나는 원래 뭐든 잘하잖아. 나는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맨날 혼나고라며 질투 섞인 투정을 했지만 정순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은호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은호는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일 때문에 좀 힘들어서라고만 말했습니다. 양육 엄마에게 친모와 간이식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마치 두 엄마 중 하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정순이는 대답을 듣고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을 덮어주면서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내가 어디서 왔든 지금 너랑 같이 밥 먹는 게 엄마한테는 전부다라고만 말했는데요. 그 말에 지은호는 눈물이 핑 돌았고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고성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너랑 나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오래전 딸을 잃어버렸던 날 입었다는 것과 비슷한 색의 코트를 걸치고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일부러 겹쳐놓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은호야. 네. 둘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고성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내가 우진이랑 간이 잘 맞는다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너 아니었으면 우진이는 정말.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 지은호는 일부러 엄마 대신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한 번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저 정말 우연히 저를 찾게 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찾은 거예요?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질문이 조금은 예상됐지만 막상 지은호 입에서 직접 나오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엔 진짜 우연이었어. 내가 청주보육원 출신이라는 말 듣고 놀라긴 했지만 설마 했지.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를 알아보던 중에 내 프로필을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끌리긴 했어. 그게 엄마로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성희는 자신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듯 진실과 변명을 섞어서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널 잃어버렸던 죄책감 평생 안고 살았다. 그리고 우진이는 내 동생이야. 같은 피를 나눈 동생. 엄마는 두 아이를 다 지키고 싶은 거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고 그리고 내 동생을 위해서야. 그 말이 나오자 지은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 동생을 위해서라는 문장은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한 모성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저 그냥 간 부품 아니에요. 제가 안 도와주면 나쁜 딸이 되는 거고 도와주면 평생 빚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선택 왜 저한테만 하라고 하세요?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지은호의 마음속에는 나도 사람인데 나를 그냥 부품 취급하는 거야? 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이 모든 상황을 조금씩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병원에서 고성희와 한우진 이름이 같이 적힌 서류를 본 뒤 자신이 알고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성재는 이지혁을 찾아가 은호 씨가 요즘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는 것 같다는 말을 전했고 둘은 동시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성재는 지은호를 향한 마음과 자신의 가족이 벌이고 있는 일 사이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만약 엄마가 진짜 은호 씨를 이용하고 있는 거면 그건 내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은 밤 지은호는 결국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연락한 사람은 또 이지혁이었는데요. 야, 뭐해? 지혁의 목소리는 익숙하게 편안했지만 그 속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선배. 혹시 사람 간 반쪽이면 사라지나? 뭐래 갑자기. 나 그냥 한번 묻는 거야. 나 반쪽 내주면 나도 누군가한테 평생 부품으로 기억되는 걸까? 지혁은 그 한마디를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와 지은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서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은호는 사람이다. 누구의 간도 아니고 누구의 부품도 아니다. 지역이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이미 꽤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선배, 나 수술하면 선배는 나 어떻게 볼 것 같아? 뭔 소리야. 나 혹시 선배 눈에도 그냥 착한 선택한 사람 그 정도로만 남는 거면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지역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는데요.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부터 먼저 볼 거야. 누가 뭐래도 넌 사람이고 너 몸은 내 거야. 그걸 제일 먼저 기억해줘.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고성이는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병실 안에서는 약하게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리듬처럼 반복되고 있었고 우진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병실 문 앞에서 손을 떨면서도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검사 결과 좋게 나왔어요. 이제 은호만 결정하면 됩니다. 계획대로만 가면 돼요. 그 한마디는 이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판이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병원에서 지은호에게 정식으로 수술 날짜를 논의하자는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 전화를 받아든 지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요. 이 선택이 단지 한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규정하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두 엄마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다라고 말해주던 정순이의 따뜻한 얼굴과 이건 다 너를 위해서고 내 동생을 위해서야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던 고성이의 얼굴. 그리고 그 두 얼굴 사이에 어딘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이지혁의 눈빛도 겹쳐졌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박성재와 진실을 알게 될 나를 두려워하는 박영나,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을 이지환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아직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나도 사람이다. 내 몸은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선택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화면 밖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산이 숨겨진 필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지은호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이야기는 다음 회를 향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